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점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혈당이 아니라 혈당의 괴속도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지 않고 말은 떠오르지 않고 전날 했던 일도 흐릿하게 느껴지시나요? 평소보다 잠을 더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는 멍함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진 않나요? 혹은 예전엔 금방 떠올리던 단어가 이제는 혀끝에서만 맴돌고 쉽게 나오지 않으시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에서는 뇌세포의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염증 반응은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무너짐의 속도를 하루 한 숟가락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식탁에서 늘 보아왔던 된장 한 숟가락이요. 저에게는 오래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68세 여성분으로 요즘 머리가 자꾸 비는 느낌이에요. 생각이 잘 안 이어져요. 하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지만 뇌의 염증 지표가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고 찌개는 주로 고추장이나 간장으로만 끓여 드시던 분이었죠. 어느 날 저는 아주 사소한 습관을 하나 권했습니다. 아침 식사에 된장 한 숟가락만 더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분은 처음에 믿지 않으셨습니다. 된장은 그냥 짠 음식 정도로만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요. 요즘 머리가 덜 피곤해요. 말을 할 때 막히는 것도 줄었어요.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감소했고 수면의 질 역시 좋아졌습니다. 음식을 바꾼 것뿐인데 뇌의 반응이 달라진 것이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된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껍질을 만들 듯 발효식품은 오랜 시간 자연이 만들어준 방패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특히 뇌는 밤새 회복을 하느라 아침에 가장 지쳐있는 상태인데 이때 된장이 가진 펩타이드와 발효균이 장을 깨워 뇌로 가는 염증 신호를 차단해 줍니다. 마치 새벽 이슬이 말라버린 풀잎을 다시 적시듯 뇌세포가 숨을 고를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된장 섭취의 정확한 타이밍, 피해야 할 조합, 그리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가장 쉬운 아침 루틴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아침에 뇌가 특히 취약한지, 그리고 왜 이때 된장을 넣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다음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아침에 뇌가 가장 지쳐있다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을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밤사이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뇌는 사실상 회복 직후에 약한 상태인 거죠. 특히 55세 이후에는 뇌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시냅스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시냅스는 마치 전기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전선이 줄어들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글씨가 잘 안 읽히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약속을 갑자기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의 염증은 배에서 시작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지면 그 신호는 혈류를 타고 곧바로 뇌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에서는 장과 뇌를 연결하는 통로를 제2의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된장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수백 가지의 유익균과 펩타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성분들은 장을 진정시키고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염증 신호를 줄입니다. 장이 조용해져야 뇌도 조용해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장 속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듯한 미생물의 소음이 줄어들면 그 신호는 곧바로 뇌에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속이 편하면 머리도 맑다는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된장을 나트륨 때문에 멀리 하시지만
된장의 소금은 발효 과정에서 단순 염분과 다르게 작용해 혈압을 빠르게 올리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된장이 심혈관계 염증을 줄여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침에 커피만 드시고 식사를 거른 채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경우 뇌는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에너지는 부족한데 장은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 염증 신호를 더 크게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된장 한 숟가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이라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가장 강하고 순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셈입니다. 이제 실제로 된장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한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또 다른 환자분이 있습니다. 63세 남성분으로 요즘 머리가 자꾸 빠져요.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실수해요. 라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은퇴한 지 1년 된 분으로 갑작스러운 생활 리듬 변화와 스트레스가 겹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식습관이 불규칙했죠. 아침은 거의 거르고 점심은 외식, 저녁엔 라면이나 간단한 한 끼. 검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뇌의 염증 지표가 높게 나왔습니다. MRI에서도 미세한 변화들이 보였죠. 저는 그에게 여러 가지 행동을 동시에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아침에 된장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2주 후 그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기하네요. 머리가 뿌연 느낌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덜 피곤해요. 우리는 그의 변화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염증 수치가 내려가 있었고 수면의 질과 식욕도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변화가 뇌에 그렇게 빠르게 영향을 줄까요? 그 이유는 된장의 핵심 성분에 있습니다.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작은 단백질 조각인 펩타이드가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펩타이드는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며 기억 중추인 해마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환자의 경우 그저 한 숟가락으로 뇌가 쉴 공간을 마련해 준 셈이죠. 그분이 들려준 말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뭔가 머릿속에서 작은 먼지들이 털어진 것 같아요. 뇌의 피로는 몸의 피로보다 훨씬 느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하지만 작은 조각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의사인 저에게도 늘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당신의 머리는 어떤가요? 맑은가요? 아니면 뿌연가요? 당신의 뇌가 보낸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그 결과는 몇 년 뒤에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된장이 왜 뇌를 지키는 데 특별한지를 만든 핵심 발견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장이 뇌를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영양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대목입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장내 미생물과 뇌신경 사이의 신호체계를 장뇌축, 굿브레인 엑시스이라고 부르며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은 이 축을 안정시키는데 특히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된장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과 펩타이드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장내 세균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뇌염증 유발 물질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장에서 잡음을 줄여 뇌의 신호 전달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 뇌의 해마 영역이 더 빨리 수축한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된 뇌가 먼저 무너지는 부위가 기억 중추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하나. 많은 분들이 된장을 짜다고 생각하고 피하지만 발효가 완전히 진행된 전통 된장일수록 나트륨의 실제 체내 영향은 더 완만합니다. 오히려 발효된 된장의 펩타이드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를 억제해 심장과 혈관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즉,
된장, 차례계에 나트륨이 많으니 위험하다는 공식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감을 잡으셨을까요? 뇌는 혈관, 면역, 장애 상태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된장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드문 음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뇌를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막히면 물류가 늦어지고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 도시는 기능을 잃습니다. 된장은 이 도시의 청소부이자 도로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라는 쓰레기를 치우고 신호가 흐르는 길을 정리해 주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뭔가 답답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한 적. 그날은 아무리 노력해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나요? 그건 대부분 뇌의 염증과 신경 전달의 지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침의 된장이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밤새 회복하느라 지친 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음식이 된장이라는 뜻이니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된장 속에서 뇌세포를 실제로 보호하는 핵심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된장 속 진짜 보호 성분의 정체, 이제 본격적으로 된장이 뇌세포를 어떻게 지키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발효식품이라 좋다는 수준의 설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를 보호하는 핵심 성분들이 된장 속에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 펩타이드, 폴리페놀, 바실러스균, 바칠루스, 그리고 SOD 항산화화 효소, 활성 증가가 있습니다. 우선 펩타이드는 된장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아주 작은 단백질 조각입니다. 작은 만큼 소화도 빠르고 흡수율도 높아 손상된 뇌세포 주변에서 염증을 줄이고 안정 신호를 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펩타이드의 역할은 훨씬 중요해지는데 이유는 우리 몸의 자연 항염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스스로 불을 끄던 방어 체계가 이제는 힘이 빠져 작은 불도 쉽게 커지는 것이죠. 펩타이드는 이 작은 불씨들을 잡아주는 첫 소방수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뇌세포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파서 알 수 있는 장기들이 많은데 뇌는 아프다는 신호조차 못 보내죠. 그래서 뇌염증이 쌓여도 본인은 거의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 침묵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된장의 폴리페놀 역시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성 항산화 물질인데 뇌배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크게 관여합니다. 활성산소는 나이가 들수록 폭증해 뇌신경을 공격하는데 된장의 폴리페놀 조각들이 이 공격을 차단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통 방식의 된장은 발효 기간이 오래될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합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깊고 강한 힘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바실러스균입니다. 이 균은 열에도 강하고 장까지 살아 도달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장벽이 튼튼해져야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이 독소가 줄어야 뇌로 전달되는 염증 신호 역시 줄어듭니다. 장로의 축을 안정시키는데 이 바실러스균이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새벽 공기가 들어오는 산책길처럼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 그 평온함의 배경에는 염증이 가라앉은 뇌신경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머리 뒤쪽이 쿵 내려앉는 듯한 무거움이 느껴지신 적 있나요? 이것 역시 뇌염증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들이 가장 잘 작동하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바로 그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한 숟가락이 가장 강력한 이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된장은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뇌 보호 효과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뇌는 아침에 가장 지쳐 있고 가장 방어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면서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몸은 쉬었지만
뇌는 오히려 가장 바쁘게 일했던 시간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뇌세포 주변에는 염증 신호물질이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때 된장에 펩타이드와 유익균이 들어가면 마치 소방차가 불난 건물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처럼 빠르게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커피만 마셔도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카페인은 뇌 혈류를 순간적으로 끌어올리지만 회복된 에너지가 아닌 빚진 에너지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커피로 아침을 버티면 오후에 더 피곤해지고 기억력 저하도 커집니다. 반면 된장은 아주 작은 양으로 장을 깨우고 뇌로 보내는 염증 신호를 줄여줍니다. 즉, 커피는 잠깐 깨우는 것, 된장은 근본을 안정시키는 것인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아침 공복에 먹는 된장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펩타이드가 훨씬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발효식품의 효과는 공복 상태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뭘 먹느냐가 하루 전체의 뇌 기능을 결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 중 가장 많이 실수하는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된장 한 숟가락의 힘이 발휘됩니다. 당신의 뇌가 깨어날 때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하나 걸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쯤에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숟가락으로도 뇌의 건강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6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실전 섭취법과 루틴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한 숟가락의 힘을 극대화하려면 단순히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 효소 분비, 소화 속도 등이 변하기 때문에 섭취법 또한 나이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터이 뜨거운 물에 바로 풀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된장을 뜨거운 물에 풀어 바로 된장국처럼 드시는데 끓는 물은 유익균의 생존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준비하세요. 여기에 된장 한 숟가락을 풀되 완전히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드시면 장까지 살아가는 유익균이 훨씬 많아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염분이 부담되면 양을 줄이지 말고 물의 양을 늘려라 처음에는 것입니다. 된장은 발효 과정 특성상 소금이 필요하지만 그 염분은 일반 소금보다 체내 흡수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혹시 혈압이 걱정된다면 된장 양을 반으로 줄이는 것보다 물의 양을 2배로 늘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팁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된장은 공복에 먹되 그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조금 먹어라. 이 조합은 장벽을 더 빠르게 회복시키고 뇌로 가는 염증 신호 차단 효과도 배가 됩니다. 삶은 달걀 반 개, 두부 한 조각, 김 한 장, 아몬드 3호 5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오늘 아침 식단에는 뇌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나요? 아니라면 이제는 한 숟가락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전통 방식의 된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중 제품 중 일부는 발효 기간이 짧아 펩타이드 함량이 낮고 첨가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오래 발효된 된장, 재래식 메주 사용, 첨가물 영여 상태인 된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된장은 하루 한 번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뇌의 염증 패턴이 안정되고 기억력 저하 속도도 현저히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된장의 나트륨 문제 올라라를 과학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된장은 한국인의 대표 건강식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보 된장은 짜니까 혈압에 나쁘다 때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과학적 맥락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선 된장의 염분은 단순 소금과 다르게 작용합니다. 된장이 발효되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나트륨이 음식 속 다른 성분들과 결합해 흡수가 느린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금을 그대로 섭취했을 때보다 혈압 상승 속도가 훨씬 낮습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펩타이드 중 일부는 ACE 억제 효과를 갖습니다. ACE 억제제는 혈압약의 원리와 동일하죠. 즉, 된장에는 자연적으로 혈압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힘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된장을 먹고 두통이 온다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효된 된장은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거의 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 연구에서는 전통 된장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장내 독소의 누출을 막고 혈당 변동 폭을 낮추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짜다, 타마마, 나쁘다 라는 단순 공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단순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발효가 얼마나 되었는지, 어떤 성분이 함께 존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된장을 끓이면 염분만 남고 유익균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된장을 활용할 때는 생된장에 가까운 형태로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드릴게요. 혹시 나트륨 걱정 때문에 된장을 일부러 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트륨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가공식품에 숨겨진 나트륨과 혈관 염증입니다. 된장은 오히려 이 염증을 줄여주는 몇 안 되는 음식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된장과 함께 먹으면 뇌세포 보호 효과가 2배가 되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된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부분일 겁니다. 된장 한 숟가락만으로도 뇌세포를 보호하는 힘이 있지만 몇 가지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이 조합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흔히 있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된장의 펩타이드가 뇌 염증을 낮추는 동안 두부 속의 아미노산은 손상된 뇌신경의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데 두부는 흡수 부담이 적어 뇌에 필요한 영양을 부드럽게 공급해 줍니다. 된장 한 숟가락에 두부 한 조각, 이 단순한 조합이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미역 비덕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요오드와 칼슘, 미네랄이 풍부해 신경 전달을 돕고 혈관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관이 안정되어야 뇌도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해조류는 혈관의 노폐물을 줄이고 뇌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된장의 한겸작용과 해조류의 혈관 안정 효과가 만나면 뇌는 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 특히 아몬드 3번 5알입니다. 너무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지방과 비타민 E가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된장을 먹은 뒤 아몬드를 3-1-2알만 추가해도 뇌세포 보호막이 더 촘촘해집니다. 네 번째는 김 한 장입니다. 김은 단백질, 미네랄, 풍부한 섬유소가 있어 장내 발효균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된장은 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김은 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된장 하나 먹는데 이렇게까지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정말 있습니다. 뇌를 지키는 건 거창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이런 작은 조합들의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입니다. 보리차는 장을 편안하게 데워주고 발효균이 지나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뜨겁지 않은 약간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보리차와 된장은 전통적으로도 궁합이 좋지만 과학적으로도 장 환경 안정, 뇌 염증 감소라는 흐름이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아침 식단은 뇌에 무엇을 보내고 있을까? 이 작은 질문이 큰 실수들을 막아줍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된장이라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도 상황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섭취 방법과 가양이 어울함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입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나트륨이 존재합니다. 물론 체내 흡수가 빠른 형태는 아니지만 신장이 약한 분은 염분 배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숟가락을 반 숟가락으로 줄이고 대신 물의 양을 2배로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간혹 약 종류에 따라 나트륨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약을 바꾼 직후 혈압이 갑자기 불안정해졌을 때 두통과 얼굴, 홍조가 생길 때 이런 경우라면 일단 양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있는 분입니다. 된장 자체는 속을 편하게 하지만 공복에 바로 먹을 경우 일부 분들에게 자극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풀어서 조금씩 나눠 마시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두부나 삶은 감자와 같이 드시면 속이 보호됩니다. 네 번째는 가공된 시판 된장을 자주 드시는 분입니다. 발효가 짧고 첨가물이 많은 제품은 뇌세포 보호 효과보다 나트륨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제품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전통 재래식, 메주 발효, 첨가물 없음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된장국을 끓여서 먹으면 같은 효과인가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끓이면 바실러스균과 유익균이 대부분 사라지고 펩타이드 구조도 일부 파괴됩니다. 그래서 뇌세포 보호 효과는 생된장에 가까울수록 강합니다. 그렇다고 끓인 된장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뇌를 위한 효과는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정리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장이 약하다, 고혈압 약 복용 중이다, 속이 약하고 공복 자극에 민감하다, 가공된 제품을 주로 먹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섹션에서 된장을 활용한 텀보야 7일 뇌회복 루틴 스멜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 루틴은 실제 환자분들이 변화를 경험한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7일 뇌회복 루틴 만들기 이제 된장 한 숟가락을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실전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만 따라해보면 몸보다 먼저 뇌가 변화를 느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머리가 덜 피곤해졌어요. 아침이 편안해요. 생각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데이 1 시작의 날 미지근한 물 필, 된장 반, 숟가락 오늘은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배점 60도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된장 반 숟가락을 먼저 시작해 주세요. 데이 아이스 2 장로의 축 깨우기 반 숟가락 한 숟가락으로 늘립니다. 먹고 난 뒤 30분 안에 김 한 장을 드세요. 가벼운 식이섬유가 장을 빠르게 깨워줍니다. 데이 아이 스림 뇌세포 보호막 강화 아침 된장 플러스 아몬드 3피의 오리 알 조합
뇌신경막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Day I4 혈관 안정 루틴. 추가 된장을 먹은 뒤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뇌혈관과 장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조합입니다. Day 5 단백질 보충 된장 텔사모리스 두부 한 조각. 뇌세포 회복의 기초 재료를 공급합니다. Day 6 속 편안한 날 필수. 몸 상태가 조금 피곤하면 양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반 숟가락 플러스는 미지근한 물 200ml로 다시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Day 7 진짜 변화가 느껴지는 날. 일주일이 지나면 대부분 머리의 압박감, 뿌연 느낌이 감소합니다. 이날은 특히 몸과 마음의 변화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오늘 아침 나는 어떤가?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 루틴은 절대 무리해서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숟가락 이상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 시간대, 조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뿌리내릴지 함께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금 호흡을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은 이미 자신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지금부터는 지식을 넘어 당신의 일상 속으로 이 작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과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단순해 보였던 된장 한 숟가락이 왜 뇌세포를 보호하는데 그렇게 강력한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뇌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무너져도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가 보내는 작은 경고를 놓치고 알게 되는 시점은 이미 시간이 꽤 흐른 뒤죠.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도 뇌는 늘 변화하고 회복하고 다시 길을 찾으려 합니다. 된장은 그 과정에서 아주 부드러운 도구가 되어줍니다. 강한 자극도 아니고 고가의 영양제가 아니고 복잡한 레시피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평생 알고 지냈던 음식, 당신 삶의 일부였던 전통의 맛, 그 익숙함 속에 뇌를 지키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풀어 마신 한 숟가락이 장로의 축을 안정시키고 염증 신호를 부드럽게 낮추고 머릿속 안개처럼 끼었던 피로를 걷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몇 달을 지나며 당신의 삶에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조금 더 가벼운 아침,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들, 조금 덜 흔들리는 기억들, 조금 더 단단한 하루. 이 모든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단지 한 숟가락의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뇌는 몇 살이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고 손상된 연결을 복구하고 몸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지만 분명히 회복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선택은 그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를 선물하게 될지 기대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 숟가락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불안하던 아침이 편안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7일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 7 챌린지 시작. 당신의 작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연결 속에서 우리 모두 더 건강한 뇌, 더 단단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